네, 녹록치 않은 시장을 또 새해 들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원인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5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붕괴가 아니고요. 하회입니다. 하회. 왜 붕괴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붕괴는 뭐가 확 무너지고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501 가면 안착 그러고 그죠? 네, 2,500 밑 돌았고요. 뭐 부담스럽지만 그게 뭐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약해요.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미국은 버티는데. 미국은 버티죠. 그렇죠. 네. 일본은 잘 가는데. 네, 일본은 잘 가는데 우리는 오늘까지 합해갖고 7% 넘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근데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국에는 엔비디아가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오늘은 AMD가 끌고 왔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AI를 진짜 선도하는 그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하이닉스 정도인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에 한국이 너무나 취약하다. 뒤에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주 컸고요. 어제 오늘이 아주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없는 것도 그렇고 상대적 민감도 너무 세다. 근데 리스크가 다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실적 미스. 이것도 삼성은 또 얘기해야 되는데 미스했을 뿐만 아니고 미스의 원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no 엔비디아, 리스크 업, 그다음 미스 실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주가가 네. 떨어질 때는 악재만 보이고요. 네네. 네, 올라가면 호재가 눈에 많이 제 띄고.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됐는데 웃을 일은 아닌데 그 전쟁을 가정한다면은 국지가 됐든 조금 심각하게 나오면 좀 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1350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걸 가정 안 하면은 직구 레벨이면은 용기를 낼 수 있다. 용기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어느 주식을 사느냐는 것은 퀄리티 있는 주식,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 네. 이런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약세가 달러 강세가 조금 순화되는 그거를 보시고 진입의 강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팀목은 어쨌든 반도체인데요. 네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크니까. 네, 그렇죠. 삼전이 밀리니까 지수가 또 그만큼 흘러내리는 거고요. 그에 따른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또 일단 감산한 거를 다시 좀 되돌린다 이런 얘기도 좀 네네. 설왕설래하고 또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입니다. 25일 예정이군요. 네, 25일이죠. 예. 하이닉스 실적은 비메모리가 없으니까 단촐하죠. 메모리만 있는 거잖아요. 디램하고 랜드. 근데 그저께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다 바뀝니다. 컨센서스는 2천억 정도 적자입니다. 많이 줄어서.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게 2천억 흑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기대가 높았다가 또 아니다. 여전히 2천억 적자다. 그래서 구멍을 보니까 뭐냐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디램하고 낸드가 있고요. 디램이 70%고 낸드가 30%거든요. 근데 디램은 마진이 한 20% 흑자예요. 근데 낸드가 적자가 이게 50%인지 40%인지 모르는 거예요. 낸드 매출 30% 되는 적자가 50, 40, 와딱 스윙이 크잖아요. 근데 낸드 중에서도 본사가 하는 낸드가 있고 옛날에 인텔한테서 90억 달러 주고 산 솔리다임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솔리다임의 낸드가 변동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디램은 아픈 손가락이 됐어요, 그죠? 솔리다임이. 그렇죠. 그러니까 디램의 마진이 뭐 18%인지 21%인지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낸드에서 솔리다임의 변수가 커서 마치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를 잘 몰랐던 것처럼 여전히 이게 플러스 2천억인지 마이너스 2천억인지에 대해서 이게 좀 까리까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못 가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감산을 되돌린다는 거는 분명히 1, 4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갔다가 이 봄에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분기에 한 18% 올랐거든요. 1분기도 13% 정도 오르는데 2분기에 단자리 뭐 한 5% 이렇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감산을 되돌리면은. 근데 생각해 보는 게 우리 데이터센터에서 투자 잘 못했다는 걸 기억나시죠? 작년 내내. 예. 이게 경기가 미국이 세면 말이죠.
미국가 경기 세니까 금리 인하를 늦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해 한 봄이나 여름 됐을 때 3분기 이후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 쪽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다시 좋아져서 가을, 겨울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로 일단 너무 기대를 했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멈출 수도 있잖아. 이런 나쁜 시나리오가 하이닉스까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에서 지정학적 변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뭔데 하루아침에 뭐 해결되거나 터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긴장감을 항상 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중동 그렇죠. 대만야 선거가 끝났고 트럼프 리스트도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처음 열린 아이오와죠. 네, 맞습니다. 51% 했고 뭐 그리고 뭐 한반도에서의 또 뭐 긴장 요로도 나오고 그죠? 네네. 환율이 또 급등하고 뭐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정부하고 그 북한하고 그 말로 좀 크게 지금 네네. 하니까 불안한데 그런 요인이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 선거 있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미칠지 안 미칠지 제가 감히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생각이 좀 시나리오가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게 없어지지 않은 할인 요인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봄까지는 최소한 이 겨울 지나갈 때까지는 이제 가서 누르는 그런 나쁜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로써 거의 상당 부분이 기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악화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그것도 무리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고요. 대만도 총통이 취임할 때까지 조금 뭐 계속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대만 주식이 우리보다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거기도 얼추 대충 마무리돼 가고 있는 형국으로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형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트리거가 좀 필요한데요. 네네. 상승 쪽으로의 전환을 줄 수 있는 기대할 만한 그런 트리거 요건은 뭐 어떤 걸까요, 뉴스는? 네.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좀 설을 좀 낮추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우리는 지정한 리스크는 중동도 있습니다. 네. 오늘 흥하해운이고 무슨 해운하고 상한가 하듯이 하는데 그쪽의 리스크도 조금 이슈긴 이슈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금리보다도 이제 인플레가 CPI가 다시 올라갈까 그러는데 네. 미국이 그 이제 원유를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한 80불 가까이만 되지 않으면은 그거 역시 임팩트는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표면적으로 좀 수그러드는 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원화의 약세가 둔화되는 그러니까 원화 달러 강세가 지금 센데 달러가 조금이나마 피크아웃 되는 걸 보이는 거 이게 첫 번째 선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코멘트 내지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월 마지막에 PC 그다음에 2월 달 FOMC에서의 회의록이 아니고 그 코멘트가 중요해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주가는 다시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아마 만약 확인이 안 된다면은 주식시장은 내려간 상태에서 더 빨리 더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전에 우리가 중간점으로 잡은 2,550 요 정도가 아마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괜찮게 되면은 2,550 정도로 회복은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말이에요. 미국이 임시 예산안 지난번에 늘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넘어야 될 산이 있고요. 그렇죠. 1월 말에 FOMC가 있고 뭐 쌓여 있는 재료들은 일단은 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전략이 문제인데 아까처럼 용기를 좀 일정 부분 낼 필요도 있다고 하셨는데 포트는 그러면 방어주 중심으로 짜야 됩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아까 퀄리티 주식이라 했는데요. 원래 반도체가 계속 지속적인 측면에서 퀄리티였는데 약간 단기에 기대가 높았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구장창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반도체도 요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AMD라든지 반도체 미국에 올라간 거 봤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장비주는 저점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못 버티니까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근데 장비주는 소부장 장비주를 보시고요. 화장품 같은 거가 경기 이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전체 경기제에서 화장품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프 뷰티라고 미국에 한 이게 100억 불, 10조 정도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주가를 보시면 이 주구장창 올라가죠. 오늘도 아마 4%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MZ세대의 저가 모델이거든요. 네. 한국도 중국이 아니고 미국, 동남아, 일본 쪽으로 수출하면서 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캐파를 확보한 그 화장품 주식들은 이런 장에서 방어가 충분히 되거나 저점에서 매수하면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씀드리면은 화장품주가 그렇게 미국, 동남아, 일본이고요. MZ세대 인디 브랜드 캐파가 확보되고 이런 건데 가나다 수로 말씀드리면 VT,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가 있습니다.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로서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거래량이. 거래가 좀 되는 측면에서는 CNC 인터넷이나 아이패밀리, 코스메카 뭐 이 정도가 실리콘2까지 괜찮고 VT는 얼마 전에 뭐 분식 1분기, 4분기 실적이 다 있는데 그거는 회사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에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취향과 그 주가 레벨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다면은 아마 지금의 지나치게 그 시장에 흔들리면은 분명히 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도체는 장비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시면은 AMD하고 엔비디아, AMD를 높였습니다만 사실 엔비디아도 고공행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K라든지 장비주가 미국 장비주도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오르고. 그럼 사실은 한국의 하이닉스의 HBM하고 그 밑에 있는 HBM 관련되거나 일반 대표 대형주주는 어텐션을 받을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은 3인방은 뭐 그렇다고 이런 장에서 빨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화장품의 한 켠 그런 쪽에 한 켠 정도를 가져가면서 1월 말까지 그 달러가 약세가 반전되는지 보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의 강도를 조절하시면은 지금의 아마 제가 원래 봤던 것이 연초에 봤을 때 그 실적이 잘 나고 좋게 나왔을 때 2,800까지 봤다가 하루 이틀 가면서 2,700이 최고다라고 보고 바텀은 2,450으로 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빨리 바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용기를 낸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가정하면은 용기를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업사이드가 빨리 올라가더라도 2,600, 700으로 가기는 만만치가 않은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갖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흔들리는 시장 무엇을 보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